네, 저희가 그 FA 시장이 아직 뭐 다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늘 연말이 되면 좀 이런 주제를 한번 다뤄보는 것도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해, 그러니까 1년 전 겨울에 계약을 했던 FA 선수들이 이제 첫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네. 첫 시즌 과연 이제 선수별로 희비가 좀 엇갈렸고 또 뭐 금액 대비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한 선수도 있는데 한번 저희가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히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유난히 이제 꽁꽁 얼었던 지난해 FA 시장 총 20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손승락 선수는 은퇴를 했고 또 19명 선수가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또 올 시즌을 마치고 또 은퇴한 선수들도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평가 기준은 뭔가? 기준이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냥 제가 막 했습니다. 예, 막 하고 네. 나유기 기자한테 보여주고 감수를 잠깐 받았습니다. 일단 몸값 감안했고요. 성적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 개인적인 호불호는 감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 팀의 구단 프런트 또 뭐 코칭 스텝 같은 분들의 의견들 약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만족도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만족도. 그것도 약간 좀 감안했습니다. 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제가 막 정했습니다. 사실 이제 결국 뭐 이 평가라는 게 그 기존의 기대치, 그러니까 선수별로 다 각자 다르게 매겨지는 기대치를 중심으로 이제 매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다가 또 선수마다 몸값이 다 다릅니다. 10억짜리 선수가 3할을 친 것과 그죠? 1억짜리 선수가 3할을 친 것은 다르게 정말 다른 맞았죠. 거죠. 그게 가성비도 고민을 했는데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100% 이걸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너무 복잡해서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제가 나름대로 기준대로 한번 맞춰봤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오피셜한 것이 절대 아니고 재미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재미로 좀 봐주십시오. 네.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고 의견으로 야단 막 치셔도 좋습니다. 네. 먼저 이제 S 등급, 그다음에 A 등급, 그리고 B 등급, 또 C 등급, D 등급까지. 사실 뭐 D 등급은 사실상 F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총 이제 5개 등급인데요. 네, 5개 등급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 최고 등급 S 등급 선수로는 한 명의 선수가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에 FA 시장이 이렇게 왜 꽁꽁 얼었느냐 이걸 보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S급 선수는 한 명밖에 제가 볼 때는 S급은 한 명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대우가 없으니까 경쟁이 덜하니까 시장도 얼어붙었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힘들 거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막상 뚜껑 여니까 두산발 FA들이 쫙 경쟁이 바바바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몸값이 빵 S급. 네, S급 활약을 펼친 선수로 꼽힌 선수는 이제 LG 오지환 선수인데요. 오지환 선수는 뭐 주전 유격수로 쭉 뛰었고 지난해 이제 첫 FA 선언을 해서 LG와 이제 4년 총액 40억 원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FA 직전 시즌, 그러니까 2019 시즌에는 타율 2할 오픈 1위, 9홈런 53타점을 기록했는데 FA 첫 시즌이었던 2020년에는 이보다 좀 훌쩍 성적이 좋아져서 타율 3할에 10홈런, 71타점으로 좀 뭔가 그 찬스에서도 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첫 3할을 기록을 했고 이제 방망이는 그렇습니다. 사실 수비에서의 안정감이 더 좋아졌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수비는 이제 가히 리그 최정상급이다. 이렇게 분명히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최고의 활약입니다. FA들 다 통틀었을 때 WAR도 스포츠 투아이 기준으로 4.11인데 가장 좋은 활약이었고 그 당시 이제 지난해 4년에 40억 원에 대한 평가 뭐 많이 좀 엇갈렸죠. 1년 만에 좀 많이 바뀌기도 했는데 지난해는 많다 적다 이야기도 있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그 돈 아깝다는 분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올해 오지환 선수가 나왔다면 지금 나왔다면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 올해 유난히 이제 내야수들이 많았다 보니 좀 확실히 작년과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걸 오지환 선수 계약을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A급 활약을 펼친 선수들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전부 다 야수들이네요. 다 야수들입니다. 롯데 전준우 선수, NC 박성민 선수, 그 다음에 KT 유한준 선수, 기아 김선빈 선수까지 다 주전 선수들이고 뭐 나쁘지 않은 계약을 맺었고 또 그 정도에 걸맞은 활약을 좀 해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잠시 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 야수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인가? FA를 선언하는 선수들 중에서 투수가 수가 굉장히 다운돼 있습니다. 처음에 입단할 때는 거의 투수하고 야수가 거의 뭐 5대5 가까이 되는데 FA를 선언하는 것은 투수는 30% 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길게 던지고
8시즌, 9시즌 하다 보면 부상에 노출이 되고 야수들은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긴 시즌을 채운다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전준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롯데와 작년에 4년 34억 원, 네. 인센티브 2억 원을 포함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전준우 선수 기록 이 정도 금액이면 굉장히 뭐 지난해도 얘기가 나왔지만 해자 계약이라고. 그러니까 그 네. 해자가 김혜자 선생님이 해자죠. 네, 김혜자 예, 선생님. 이렇게 해자. 네. 그 김혜자 선생님 푸짐하다, 뭐 푸짐한 약간, 선전하는 가격 그 대비. 예. 네. 이 뭐 이미 그건 수년 전에 나온 그 네. 조우지 않습니까? 제가 안 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충분하고 네. 팀 내 최다 홈런 그리고 올해 이제 주장 역할 그러니까 내 다음 시즌이죠. 2021 시즌은 주장을 맡았는데 팀에서도 기대치도 상당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좀 우리가 뭐 이만한 선수를 이 돈으로 어떻게 잡았을까 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네, NC 뭐 박성민 선수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이제 주장이 아니지만 이제 현재 NC 주장인 양의지 선수와 더불어서 네. 이제 팀 내 굉장히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데다가 사실 개인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9시즌에 타율이 이제 2할 6푼대 네. 19홈런을 기록했는데 올해 홈런은 조금 줄었지만 14홈런으로 네. 타율이 이제 3할을 넘겼고 WAR도 3.35를 기록할 정도로 좀 굉장히 알찬 활약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출루율 네. 1위고 또 근데 2+1년에 34억 원인데 옵션이 그냥 18억 원이에요. 네. 절반 이상 옵션인데 그럼에도 이 계약은 뭔가 팀의 어떤 베테랑에 대한 예우 이 부분도 있었고 기대치도 있었고 네. 자기 역할을 해줬다고 보고 팀 안팎에서 역할을 잘해줬고 한국 시리즈 조금 안 좋았죠. 하지만 시즌 초반에 잘하면서 NC가 치고 올라가는데 굉장히 좀 힘을 보태줬다. 네, 또 다른 베테랑 선수인 이제 KT 유한준 선수도 A급 등급으로 이제 A급 활약을 펼친 선수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유한준 선수는 이제 5년 전에 KT로 이제 이적을 하면서 당시 4년 계약을 맺었었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재계약을 하면서 2년 인센티브 2억 원 포함 20억 원에 이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좀 팀 리더로서 좀 바라는 역할이 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기록은 조금 다운됐습니다. 올해 약간 부상 어떤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제 뭐 올해 그러니까 부록입니다. 부록. 네. 내년에 만으로 40세가 되는데 이 팀 리더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코칭 스텝, 감독, 프런트 이구동성으로 칭찬하고 뜬금없이 제가 타팀 프런트한테 다른 걸 취재하는 중에 유한준 선수 칭찬을 제가 또 들었어요. 아, 그래요? 갑자기. 그러니까 네. 자 2년 계약을 했는데 어느 정도 뭐 에이징 커브를 감안하라고도 이 계약을 했는데 이 정도면 돈 아깝다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올해 뭐 첫 가을 야구 그리고 또 정규 시즌 2위 충분히 자기 역할을 했다. 그 유한준 선수는 이제 뭐 개인 성적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팀에 미치는 네. 영향이 네. 긍정적이었다. 네. 고 해서 A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선빈 선수도 4년 40억 원에 인센티브 6억 원 포함해서 기아와 잔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선수는 정말 좀 아까웠어요. 부상이. 햄스트링 그죠? 2번이나 안 아팠다면 그냥 S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즌이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쉽다. 예, 아쉽고 하지만 이제 경기 중 부상입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네. 열심히 하려다가 다쳤습니다. 다 아는 부분이죠. 굉장히 좀 아쉽고 사실 이제 성적만 놓고 딱 보면 85경기잖아요. 네. 조금 아쉽습니다. 타율은 그쵸. 3할 상품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B로 주나 A로 주나 했는데 A 마이너 정도. 하지만 A에 넣었습니다. 예, 이 정도는 제가 또 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A로 그냥 적상. 네. 네. 키움 이지영 선수 당시 FA 1호 계약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자기 몸값 정도는 했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FA 선수들 같은 경우는 평균 연봉 자체가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제가 좀 감안을 했습니다. 사실 이지영 선수 같은 경우는 또 김가민 선수도 네, 개인적으로는 SK. SK 김가민 선수도 1+1년 그러니까 연간 한 5억 정도, 네. 5억 정도 역할은 본인 역할은 했다고 봅니다. 12 없는 올해 네. SK 홈런 많이 다운됐는데 그 역할을 했고 또 수비에서는 여전히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A급에 가깝다 이렇게 올리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사실 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록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또 팀의 어떤 네. 뭐 최악의 팀 상황 이런 부분도 조금 고려를 조금 해봤습니다. 네, LG와 이제 협상 끝에 2+1년에 인센티브 포함 14억 원의 계약을 맺었던 진해수 선수도 사실 FA 직전 시즌이 이제 워낙 좀 불펜해서 좀 인상적인 활약을 해서 FA 계약을 했는데 올해 첫 시즌에는 평균 자책점도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경기도 또 많이 이닝은 더 많이 예, 뛰었고요. 이닝도 네. 많고 좋았습니다. 진해수 선수, 송원범 선수 이 두 선수가 사실 이제 LG 불펜에 그쵸? 뭐 어떻게 네. 보면 그래도 많은 역할을 해준 베테랑들이고 특히 진해수 선수는 뭐 잘 던졌습니다. 네. 잘 던졌는데
자 A까지 높이려니까 조금 애매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뭐 B 플러스를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느냐, 고민을 했으면 여하튼 이 두 선수 어느 정도 자기 역할은 그래도 했다, 했다. 그래서 한 B로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은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표현하기엔 좀 그렇고 기대치 정도 해줬다. 어느 정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줬다 이렇게 좀 했습니다. NC 김태군 선수도 이제 B 정도의 활약을 해줬다고 보여지는데 김태군 선수가 4년 13억 원, 인센티브 4억 원 포함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뭐 김태군 선수는 워낙 이제 지금 NC는 양의지 선수가 주전으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전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좀 기회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경찰청 복무 후에 제대해가지고 좀 뛰는데 좀 안 좋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FA 했는데 처음에 이제 본인이 생각했던 금액하고는 뭐 정말 천지차로 그냥 툭 떨어진 금액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몸값 대비 백업 역할 어느 정도 해줬다고 보고 또 그런 걸 감안하면 연간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이제 보장액은 그렇습니다. 4년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는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는 했다. 또 다른 선수는 베테랑 투수 2명도 이제 B 등급의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노경은, 정우랑 롯데 노경은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진통 끝에 롯데와 2년 11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정우람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계약을 맺었어요. 베테랑으로는 파격적으로. 파격적이죠. 4년에 이제 옵션 없이 39억 원. 39억은 개런티입니다. 올해는 뭐 안 좋았다고 봐야죠. 안 좋았다고 봐요. 그렇다고 뭐 C까지 내려가기는 좀 애매했고 정우람마저 없었으면 올해 뭐 하나가 진짜 100패 했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 이닝도 이게 이 54이닝이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근데 출전 기회 자체가 하나가 워낙 성적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8회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랬습니다만 여하튼 평균 자책점 4.80인데 이건 뭐 2004년에 신인 데뷔 시즌에 6.75 이후로 가장 나쁜 평균 자책점입니다. 지난해 1.54하고 비교하면 너무 큰 차이고 그런 게 좀 아쉽죠.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노경은 선수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평균 자책점인데도 훨씬 좀 아쉬움보다는 그래도 해줬다. 해줬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일단 선발로 좀 로테이션을 채워준 게 롯데에게는 좀 뭐 중요한 역할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선수도 이제 B등급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바로 좀 대여급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던 안치홍 선수인데요. 안치홍 선수는 기아에서 롯데로 이적을 하면서 유일한 2 플러스 2년이라는 좀 파격적인 계약을 했었어요. 복잡한 계약인데 사실 보면 그냥 2년 계약입니다. 2년 계약이고 나머지 2년은 선수도 옵션 가지고 구단도 옵션 가집니다. 이건 뭡니까? 그냥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계약이 아니다 거의. 그냥 뭐 2 플러스 2 계약인데 좀 아쉽죠. 올해 좀 아쉽습니다. 뭐 타격에서도 조금 아쉽고 뭐 여러 가지 본인도 뭐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아쉽고 그리고 팀이 가장 필요할 때 좀 그 부분에서 조금 부진했던 부분들이 조금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감안해서 저는 B등급 정도 B급으로 좀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B등급 선수들을 살펴봤고요. C등급 선수로는 이제 한 명의 선수를 이제 선정해 주셨는데 두산의 오재원 선수입니다. 좀 시즌 초반에 좋았습니다. 뭐 3할 치고 뭐 좋다가 뭔가 조금 여러 가지 좀 그때 좀 일이 좀 있었어요. 그죠? 더가웃에서 뭐 어떤 그런 부분들도 그 부분들도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재원 선수는 지금 85경기 85경기 주전은 사실상 최주환 선수한테 좀 넘겨줬다고 봤었어요. 올 시즌으로 평가를 하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오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재계약을 하면서 이 선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구단의 뭐 기대치나 뭐 약간 맡은 역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아마 본인도 절대 만족하기는 힘든 시즌이지 않았을까. 그렇죠. 본인 자체가 아마 느낄 겁니다. 굉장히 좀 아쉬운 시즌이고 부상 부진 조금 아쉽죠. C로 좋습니다. 그다음 이제 D등급 선수들이 이제 마지막 등급이네요. 그러니까 이건 좀 정말 그 계약을 할 당시의 기대치보다도 좀 훨씬 못 미치는 활약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냉정하지만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오주환 선수. 이 선수도 굉장히 좀 그 진통 끝에 계약을 했었는데 2년 7억 원에 계약을 했지만 19시즌에 57경기를 나왔던 거에 비하면 올 시즌은 25경기 출장에 그쳤고요. 18과 3분의 1이닝이 그쳤는데 계약 막차를 탔죠. 처음에 이제 구단이 제시했던 금액
지난해 11월에 제시했던 네. 금액의 뭐 절반 정도 되는 돈에 이제 도장을 찍고 말았는데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선수가 그냥 좀 약간 좀 뭔가 그래서 네. 뭔가 마운드에서도 활기도 조금 덜했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다음은 또 한화의 이제 베테랑 3인방이 좀 나란히 예. 네, 이름을 올렸는데 이성열 선수도 사실 그 타선에서 원래 기대했던 뭔가 그 거포로서의 활약을 좀 전혀 해주지 못하는 역할이었어요. 하나 모습이었어요. 타선의 침묵 네. 원인 중에 적지 않은 부분이다. 그리고 김태균 선수 마찬가지고 1년에 10억 원. 하여튼 계약금 5억 원, 연봉 5억 원 그랬는데 은퇴했습니다. 그죠? 네. 예, 성적 안 좋았고. 윤기준 선수 1 플러스 1년에 5억 예, 했는데 그냥 은퇴했습니다. 네. 은퇴했습니다. 2경기 딱 뛰었는데 승표시 7.36. 네. 은퇴하고 현역 은퇴 후 진짜 전력 분석원으로 네. 올 시즌 뛴다 그래요. 네. 고효준 선수도 아쉬웠습니다. 고효준 선수 역시 좀 굉장히 진통 끝에 1년 1억 2천만 원 포함해서 롯데와 계약에는 성공했지만 결국 올 시즌 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고 결국 이제 시즌이 끝나고 방출이 됐습니다. 네, 네. 방출됐고 지금 이제 뛸 팀을 아직 좀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죠. 네. 그럼 뭐 이렇게 이 선수들은 뭐 거의 좀 많이 아쉬운 계약이다. 이게 보면 FA 계약을 이렇게 보면요, 약간 신인 선수들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예, 기대치가 있습니다. FA 네. 계약은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스탠다드 높은 스탠다드에서 하니까 그걸 채우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신인들은 스탠다드가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면 다음도 있고 그 다음도 있는데 FA들은 다음 그 다음이 좀 덜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쉽습니다. 네. 오버페이를 한번 정의를 해보면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리지만 데려오는 팀이 이적을 뭔가 영입을 하는 팀이 오버페이를 언급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는 오버페이를 했다. 이렇게. 하지 않죠. 절대 하지 않죠. 네, 맞아요. 네, 네. 선수였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적절한 평가를 해서 이 선수를 잡았다 이렇게 그만한 팀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팀에 해당 팀의 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웰컴, 환영입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타 팀 팬들을 위주로 주로 오버페이. 이 그 선수가 그렇게 받을 선수야 이씨. 작년에 누구는 얼마 받았는데 어디다 대고 네. 이렇게 바로 오버페이. 하지만 오버페이는 진짜 뚜껑을 딱 열어봐야 됩니다. 열어보니까 보이시죠? 실질적으로 어떤 선수는 이 돈이면 이 돈 안 아까운데? 또 어떤 선수는 이건 뭐하러 줬냐? 퇴직금 준 거야? 왜 줬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맞아요. 딱 네. 보면. 네. 근데 정말 이게 구단들도 뭐 오버페이는 없다고 막 다 약간 그 똑같이 통일돼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결국은 뭐냐면 비싼 돈을 주더라도 정말 S급 확실한 FA는 잡겠다는 기조로 오히려 좀 바뀌고 있더라고요. 또 보니까 네. 알거든요. 네. 김현수, 양의지, 최영우, 양현종 이런 S급 선수들 이 선수들 데려오면 팀의 컬러까지도 바뀝니다. 네. 분명히 돈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S급 선수들은 계속 투자 가치가 상승할 거고 보면 이제 이런 선수들이 예전하고 달라요. 먹튀 이야기도 거의 없고 자기 관리도 맞아요. 잘하고 네. 결국은 그 9년을 이렇게 8, 9년을 이렇게 보니까 최정상에 서 있는 선수들은 그 정도 자기 관리가 안 되면 버텨내지 못하죠. 네. 아는 거죠. 네. 저희 등급 평가를 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고 공감이 어려운 부분도 많이 공감 안 하실 것 같아. 있을 텐데. 댓글로 좀 아니, 야단 뭐 좀 근데 야단 이거는 쳐주십시오. 저는 야구 좀 네. 모르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인 네. 지표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아마 지금 FA 계약을 맺고 있는 선수들의 1년 후 성적도 저희가 한번 또 비교해보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